네,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12월 사무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사장님이 건물주한테 좀 부탁을 했더니 내년 1월에 월세를 줘도 좋다.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럼 회계 담당자는 사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장부의 기록을 뭐 내년 줄 거니까, 내년 1월 달에 줄 거니까 기록 안 하면 되겠네? 아니죠. 요거를 돈은 1월 달에 나가지만 근데 요 월세 임차료는 올해 임차료입니다. 올해 장부에 적으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을수록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어서 세금 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배울 겁니다. 자, 부채, 이번 시간 부채 유동부채고요. 다음 시간에 비유동부채에서 부채는 2시간에 걸쳐서 할 겁니다.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고요. 출제율은 115%입니다. 100%가 넘어요. 20번 시험 봤는데 23번 나왔습니다. 이론도 나오고 실무 시험도 나오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부채는 자산처럼 뭐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또 뭐 여러 가지 당좌 재고자산, 그다음에 투자, 유형, 무형 막 나눴죠. 근데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두 개로만 구분합니다.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것에서 장기자가 들어간다든가 뭐 사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유동부채 중심으로 앞에서 배운 것들이죠. 외상매입금, 지급원,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돈 빌린 거. 자, 아까 월세 아직 못 줬어요. 그러면 미지급 비용, 요 비용은 임차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미지급금처럼 아직 갚지 못했다. 미지급금처럼 뒤에 돈이 아니고 비용이 들어와도 미지급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부채입니다. 자, 1년 이내 어쨌거나 월세는 1년 이내 뭐 갚아야죠. 자, 그래서 어떤 비용이 오든 간에 지급되지 않은 거,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부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선수수익, 먼저 받은 수익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건물주예요. 세입자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1월 달에 좀 드릴게요. 받아줬어. 그러면 돈은 내년 1월 달에 들어오지만 올해 장부에 선수수익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먼저 받았다. 그래도 요거 뭐예요? 자, 임대료 같은 거 먼저 받아도 요거는 부채가 됩니다. 그 다음 미지급금, 상품 이외의 것을 구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갚기로 한 거,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선수자가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부채죠. 미지급자가 들어간 것도 부채고. 요거와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수수익, 선급금, 그런 것들은 자산이 되고요. 자, 예수금, 종업원 급여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좀 떼고 회사에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 주죠. 국세청에. 그럴 때 회사에서 임시 보관한 돈, 요거는 예수금입니다. 앞에서 예수금 설명 간단히 했는데 제가 수학여행 가서 애들 밤에 돈을 맡깁니다. 자, 농담삼아 잘 쓸게 해서 진짜 내가 그걸로 소주 한 잔 마셔버렸다. 아마 신문에 날걸요. 자, 애들이 내 주머니에 돈은 있어. 내 돈이야. 내가 보관하고 있는 돈이지만 이거는 애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임시로 보관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채다. 우리 사무실에 돈은 있지만 우리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매입 채무 하면 매출채권의 반대입니다. 앞에서 배운 외상매출금 받으려면 반대 외상매입금하고 뭐예요? 지급업.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매입 채무가 되죠.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는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입니다. 그래서 새로 외상으로 사왔을 때 증가하고요. 작년에 외상값도 안 못 갚은 거, 요것도 잔액이 증가 쪽에 남습니다. 자, 반대로 갚았을 때 외상 매입했다가 되돌려 보낸 거, 애누리한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감소가 되죠. 그 다음에 차기 2월은 편의상 이쪽에 놨다가 내년 1월 1일 되면 다시 전기 2월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왜냐하면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편의상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명계정 통제 계정은 앞에 우리가 외상매출금 거래처별로 기록하는 장부가 있다 그랬죠. 매출처 원장. 반대로 이거는 매입처 원장. 우리가 평상시 분기할 때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하지만 거래처별로 따로따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것도.
그거를 매입처 원장이라는데 기록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회사별로 했다 해서 임명계정, 이거는 통제계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실제 한번 붕괴를 뭐 이거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주식회사 으뜸이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해보자. 3월 16일 마산상사에서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10만 원 현금 지급. 그럼 대변에 현금 10만 원, 나머지는 외상이다. 상품 매입이니까 외상 매입금 거래처 마산상사. 그리고 차변에는 상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하면 거래처까지 반드시 입력해주면 되고요. 자, 이번엔 지급어음입니다. 매입 채무의 두 번째. 자, 지급어음도 부채입니다. 그래서 증가, 부채의 증가, 대변, 감소는 차변. 자, 작년에 어음 발행해서 아직 못 갚은 거, 이번에 새로 어음 발행한 거 합치면 100만 원. 그 중에서 어음 대금 은행을 통해서 갚았으면 감소, 나머지 못 갚은 거는 차기 이월했다가 다시 정기 이월됩니다. 자, 상품 등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뭐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 자,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어음을 줬어요. 그러면 대변의 지급어음, 거래처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음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돈 나가죠. 대변의 현금, 이제 어음은 부채는 없어집니다.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실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이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 외상매입금 지급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외상매입금 계정 제가 T자로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기초잔액. 자,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이죠. 그러면 전기의 외상값 못값 분계는 잔액은, 자, 전기이월은 항상 증가 쪽에 있습니다. 자, 전기이월 60만 원. 단기 외상 매입액. 자, 여기다가 단기 외상 매입액. 여기다 적어야죠. 증가 쪽에 320만 원. 자, 합치면 380만 원인데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요. 380만 원. 근데 기말 잔액 차기 2월 4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감소분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외상값 갚은 거 380에서 40 빼면 340만 원이 되죠. 자, 이게 바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볼 때 T자 계정 그려서 계산기 누르면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33페이지. 자, 이런 2번 문제. 자, 다음 중 매출채권 A와 매입채무 B로 옳게 짝지어진 것. 단기대여금은 이건 자산인데 매출채권은 아니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지급어음은 매입채무고, 그 다음에 받을 어음 이거 되죠. 매출채권 맞습니다. 이번에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얘는 아니죠. 이건 기타 채무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지급어음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 자, 지급어음 부채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이죠. 자, 차변에 기입되는 거니까 여기에 기록되는 건 지급어음을 우리가 어음 발행했다가 갚았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4번에 당점 발행의 약속금 60만이 만기가 돼 현금으로 지급하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 자, 그 다음 4번 문제. 매입처에서 상품을 5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를 분기할 때 대변에 기입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자, 차변에는 뭐예요? 상품을 매입하고니까 차변의 상품 50만 원. 자,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분기하게 되면 대변에는 상품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50만 원 자, 대변에 기입할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고요. 자, 5번 문제. 표준용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채무 계정에 해당하는 것.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업. 뭐 간단하죠, 이런 것들은. 자, 요거는 매출채권이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다음이 거래로 오른 것. 외상 매입금 5만 원을 보통 여기면서 계좌 2차에 지급하였다. 외상값 갚았다 하면 외상 매입금이랑 부채의 감소, 차변, 외상 매입금, 대변의 보통 예금. 자, 간단한 문제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됐고요. 그다음 7번 문제. 다음이 거래 중 지급원 계정 대변, 지급원 부채, 대변, 부채 증가 대변에 다시 말해서 어음을 발행했을 때 거래는 상품을 매입하고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바로 답이 나왔죠. 현금 빌려주고 차용증서 받다. 이거는 어음하고 상관없죠. 거래처에 상품 배출하고 매출처에서 발행 약소금, 이건 받을 어음이고요. 그 다음에 약소금 만기가 돼요. 이것도 받을 어음에 해당되는 거죠.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당월 외상매입 자료에서 외상매입금 당월 지급액은, 자, 외상매입금 부채계정 증가 대변이고 감소는 차변입니다. 월초 잔액, 자, 월초 2만 원. 아, 이거 부채죠. 거꾸로죠. 예. 항상 잔액은 증가 쪽에 있습니다. 자, 월초, 자, 2만 원. 그 다음 월말 잔액은 여기 적어야죠. 월말은 마이너스 쪽에 갑니다. 10만 원. 자, 외상 매입액, 외상 매입금 증가 이쪽에 적어야죠. 외상 매입액 20만 원. 자, 외상 매입했다가 환출한 게 10,000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외상으로 매입했다가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되돌려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마이너스가 되죠. 외상값 갚아야 될 게. 자, 환출액. 자, 10,000원. 그러면 차변 대변 비교했을 때 이게 22만 원이고요. 자, 22만 원. 자, 지금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급액. 외상값을 갚으면 마이너스죠. 자, 여기 비어있는 게 나머지가 지급액이 됩니다. 22만 원에서 10만 원, 만 원에서 11만 원 빼면 지급액은 11만 원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T자 계정 가지고 하면, 시험 볼 때는 이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그려서 해야 됩니다. 자, 11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 시험 9번 문제. 예, 이게 마지막이죠. 자, 다음은 외상 매입금 거래처 원장이다. 자, 아까 거래처 원장 임명계정 외상값 갚아야 될 회사별로 기록한 장부입니다. 9월 외상 매입금 지급액으로 오른 것. 자, 외상 매입금하고 똑같습니다. 증가, 감소. 이런 식으로. 자, 기초. 이번에 외상 매입한 거 합치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아직 못 갚은 거 기말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90만 원은 갚았다는 소리가 되죠. 요게 금성상회 지급액이 되고요. 외상값 갚은 거. 하성상회 두 개 더하면 80만 원. 자, 80만 원. 합계액은 갚고 아직 못 갚은 거 20만 원 빼면 60만 원은 갚았다는 소리입니다. 자, 지급액. 그러면 두 개 합치면 90, 60, 15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임명계정 매입처 원장, 외상 매입 거래처 원장. 예. 자,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무시험 분기 한번 해보고 입력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9월 30일 수동상사의 외상매입금 35만 원에 대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어려운 거 없죠. 외상매입금이랑 부채의 감소 갚았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35만 원. 거래처 적어야죠. 수동상사. 자, 대변에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당좌예금 3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8월 20일) 영등포 상사에서 지난달 매입한 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보통여금에서 계좌 2차에 지급하였다. 외상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지난달에 매입한 대금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매입한 것 중에 그 대금 중에 일부를 갚았다라고 했으니까 외상값을 갚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 외상 매입금 차변에 외상 매입금 500만 원. 그리고 이거는 거래처 입력해야죠. 영등포 상사. 영등포 상사 해주고요. 자,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500만 원 이렇게 분계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10월 10일 한일전자로부터 판매용 컴퓨터, 그러니까 상품이죠. 5대를 1,000만 원에 구입하고 그러니까 상품을 매입한 겁니다. 그리고 대금은 당사 발행 약속금과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다. 약속금 한일전자에 얼마짜리 끊었냐면 800만 원짜리 끊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소리가 되죠. 자, 그래서 분개하면 차변에 상품 1,000만 원 그리고 자, 대변에 자, 발행했죠? 지급 800만 원. 요거는 거래처가 한일전자죠. 그 다음 나머지는 현금으로 전액 결제했다 그랬습니다. 현금 2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4번이죠. 네, 4번 문제. 7월 11일 고성 상사에서 판매용 컴퓨터 부품을 250만 원 외상으로 구입하고 그러니까 차변에는 상품인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운반비 5만 원. 자, 당사 부담 운반비 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할 때 들어간 재비용은 더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해서 255만 원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250만 원은 외상입니다. 외상 매입금 250만 원이고요.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거래처 적어야죠. 고성상사. 자, 대변에 현금 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8월 15일 미래조명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 준 약속금 6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당자금 계좌에서 지급하다. 그럼 어음을 회수한 겁니다. 갚고. 자, 그러면 어음을 발행했을 때 지급 어음이었다가 이게 없어지니까 차변으로 부채의 감소. 지급 어음. 자, 금액 60만 원. 거래처는 미래조명이죠. 미래조명. 그리고 대변에는 뭐예요?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 통장이 나가죠. 60만 원 감소.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안 보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입 할인이 나왔네요. 8월 24일 영동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 400만 원을 약속 기일보다 빨리 우리가 지급했습니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갚으면서 외상대금의 3%를 할인받고 빨리 갚으니까 3% 깎아준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면 매입 할인 기록해야죠. 잔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2차에 지급하다. 자, 일단 외상매입금 없어집니다. 차변에 와서 외상매입금 400만 원. 자, 거래처 영동상사. 영동상사고요. 그 다음 매입 할인부터 빼겠습니다. 매입 할인 얼마냐면 3%, 3, 4, 12, 12만 원을 할인받았고 요거 코드 번호가요. 여러분들 매입 할인 검색해보면 상품, 제품 뭐 막 나옵니다. 그 중에 148번 상품에 대한 거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보통예금 12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388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타
유동부채 이제 아까 지금까지 한 거는 매입 채무, 지급어음,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 매입 채무들을 기타 유동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기 차익금 이건 앞에서 했던 거죠. 1년 이내 갚기라고 돈 빌려온 거. 그래서 돈 빌려왔을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차익금, 거래처 입력해야죠. 그 다음에 이걸 갚았어요. 그러면 갚으면서 이자도 같이. 그러면 단기 차익금 비용이 발생, 이자 비용, 그 다음 대변의 현금으로 지출한 걸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밑줄친 가와 관련 있는 계정으로만 나열된 것. 여기 보니까 가 유동부채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다른 실체에게 미래의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특정 실체의 채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했는데 유동부채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외상매입금 유동부채 맞는데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익금 요 유동부채 맞죠. 1년 이내 갚는 거니까. 사채는 요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요거 비유동부채입니다. 1년 이상입니다. 사채는. 그래서 안 되고요. 얘도 아니고요. 1년 이상. 선수금은 자 유동부채는 맞는데 얘가 장기가 들어간 장기 미지급금 이거 안 들어가요. 얘는 채권이고요. 자 매출 채권이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거래에 대한 분계가 올바른 것. 상장회사인 광주상사의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자 50만 원에 매입하고 매입 수수료 5만 원. 모든 자산 취득할 때 들어간 수수료 재비용은 다 더하는 게 원칙인데 이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입니다. 왜? 이거는 영업과 무관하거든요. 사실은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55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에 수수료 비용 984번이 될 겁니다. 5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분계는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부산 상사에서 차입한 단기 차익금 5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이자 5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55만 원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55만 원. 차변에 단기 차익금 부채의 감소 차변에 적어주고요.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 차변 5만 원. 요 분계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네. 그 다음 3번은 뭐가 잘못됐나 볼까요? 전주 상사의 상품 50만 원 외상으로 매출하고 뭐 상품 매출 뭐 다 좋습니다. 운반비 5만 원 당점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건 맞아요. 자, 근데 매출할 때 운반비는 여기에 더하면 안 됩니다. 운반비는 따로 적어야 돼요. 매출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맞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4번 배구 상사의 상품 500만 원 주문하고 계약금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50,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선수금은 받을 숫자. 지급의 줄임말 선급금이 돼야 맞는 거죠. 얘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상품 이외의 재화를 또는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비품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입력해야 되고요. 이걸 갚았다. 그러면 없어지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 볼까요? 238페이지. 자, 휴대폰 대리점인 광성상점이 아래와 같은 거래에 가와 나의 대변 계정 과목. 자, 휴대폰 70만 원 10대 구입 대금은 외상으로 함. 이 중에서 판매용이 9대 직원용 1대.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비품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뭐예요? 상품을 구입한 거죠. 휴대폰 대리점이니까. 자, 그러면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가는 요거는 상품에 대한 거니까 외상 매입금. 얘는 비품에 대한 거니까 상품이 아니면 미지급금이 돼야죠.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어디 있나?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상품이냐 아니냐 이거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 문제. 주식회사 으뜸이 다음 거래를 일반적 해임명면에 입력해보자. 5월 26일 국민은행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10개월간 단기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자, 1,000만 원.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요거 어디? 국민은행.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5월 29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주 상사에서 복사기 비품이 되겠죠. 7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비품 7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뭐예요? 아직 갚지 않은 거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이나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70만 원. 거래처 입력해야죠. 전주 상사.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몇 페이지야? 240페이지.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선수금. 아까 계약금 먼저 받은 거, 받을 숫자. 자, 거래처에 상품이나 인격을 제공하기 전에 그 대금이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아 수령했을 때 사용하는 거 부채입니다. 자, 상품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거래처 입력해 주고요. 판매한 경우 그러면 선수금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상품 배출하고 나머지 돈 받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론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부채 계정으로만 짝지어진 것. 자, 미수금 이건 자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요건 부채고. 선수금 부채 맞습니다. 지급원 부채 맞아요.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요거 자산. 선급금 자산이죠. 그래서 선수금, 선급금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에 처음에 강의할 때 그거 자세히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요거 앞에서 예수금 설명 간단히 했죠. 월급 줄 때 4대 보험 중에서 본인 부담 같은 거 회사에서 일단 보관해서 일괄 납부하겠습니다. 요 원천징수 영수증, 이거 원천징수했을 때 그 서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회계 담당자는. 그리고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회사는 귀찮아서 바빠서 못 해요. 그거 회사가 제재를 받습니다. 요거 반드시 본인들이 직원이 없으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 급여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왜 원천봉쇄하는 말 있잖아요. 주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졸업생이 그 건설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막 울면서 전화 왔어. 그 일명 뭐 노가다라 그러죠. 그분들은 정직원이 아니에요. 일당 받고 하는데 딱 와가지고 원천징수 뺐더니 내 돈을 왜 네가 빼? 뭐 완전 낮술 먹은 사람처럼. 내가 직접 납부할 거니까 이리 줘. 딱 그런 경우. 얘가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전화 왔길래 그거 절대 주면 안 된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렇게 전해라. 기다리세요. 제가 국세청 오라 그러겠습니다. 딱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자식이 뭐라 그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빼야 됩니다. 자, 종업원 급여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한 경우 자, 급여가 100원이다. 요게 소득세, 건강보험료 요게 뭐 10원, 20원에 30원이다. 그럼 나머지 70원만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뭐 달라 그러면 내역서, 명세서로 주면 돼요. 자, 그다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이거를 납부했어요. 그러면 자, 30원 없어지고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회사에서 대변에 현금 30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4개니까 하나씩 자, 한번 볼게요. 6월 12일 전주 상사로부터 상품 300만 원을 주문받고 계약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먼저 받은 거 선수금 50만 원. 이거는 채무니까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전주 상사. 자,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6월 14일 전주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발송하고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금하다. 아까하고 이어진 겁니다. 자, 상품 팔았어요. 상품 매출부터 먼저. 매출 수익이 발생이니까 대변이죠. 근데 계약금 아까 얼마였습니까? 5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자, 당좌예금 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예금 했어요. 그러면 선수금 이제 요거는 갚은 거예요. 왜? 물건을 보내줬으니까 계약금 받은 거에 대해서
50만 원. 그리고 거래처, 전주, 상사. 그리고 나머지는 받아서 당좌 예금시켰습니다. 당좌 예금. 자, 나머지가 25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월 20일. 영업부 직원 홍길동이 당월분 급여 130만 원 중 소득세 6만 원, 건강보험료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러면 차변에 비용이 발생인 급여 먼저 적고요. 130만 원. 자, 그 중에서 예수금, 뭐 소득세, 건강보험료 따로 안 하고 이 K랩 프로그램은 그냥 예수금 하나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금 6만 원, 5만 원 합치면 11만 원 빼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11만 원 빼면 얼마요? 119만 원. 예, 이렇게 해서 분계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네 번째 문제. 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아까 얼마예요? 11만 원을 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현금으로 납부하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예수금이 차변으로 와서 예수금 11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1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 시험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243페이지에 있는 거. 자, 다음 자료에서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시험 볼 때 긴장해서 아 이거 유동부채인가 아닌가 헷갈린다 그러면 계정공개 저기등록 메뉴 항상 켜놓으라 그랬죠. 거기 유동부채 딱 클릭하면 여기 쫙 있어요. 이거 보면서 선택하면 됩니다. 자, 단기차입금 500만 원 여기 보면 단기차입금 있습니다. 유동부채 맞습니다. 매상매입금 당연히 이거는 뭐 유동부채죠. 미지급 비용 월세 줘야 되는데 다음 내년 1월 달에 주기로 했을 때 자, 미지급 비용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금 우리가 보관해 갖고 있는 거 임시로 이것도 우리 돈이 아니라 그랬죠.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될 돈. 예수금도 유동부채입니다. 다 더할 겁니다. 4개 다. 다 더하면 얼마예요? 85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요런 거 많이 헷갈려 해요. 다음 계정 중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서 자,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하죠. 잔액 하면 자기 홈그라운드 있죠. 자산은 이쪽이 차변에 있고 부채 자본은 대변에 있죠. 그 홈그라운드에 잔액이 남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 자산, 현금이 제로가 될지언정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쓸 때는 뭐 그건 예외고 일반적으로 그냥 금고로 놓고 봤을 때 제로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각자 자기 홈그라운드 거기에 잔액이 나타납니다. 근데 대변에 나타나지 않는 거 하면 부채 자본은 대변에 나타나는 거 맞아요. 이거 부채. 그 다음에 미지급금 부채죠. 미지급 비용, 미지급자 들어가면 다 부채라 그랬죠. 얘는 사촌지간이에요. 선급, 선급금, 자산이듯이 뒤에 비용이 붙었다 그래서 비용이 아니고 요거 아까 먼저 받은 거, 먼저 지급한 거. 이 지급의 줄임말이니까. 먼저, 우리 계약금 먼저 지불한 거. 그만큼 물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자산. 얘는 차변에 생겨요, 잔액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잔액이 어느 쪽에 남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원래 홈그라운드에 남습니다.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확인학습 이론 시험이 아니고, 이건 실무 시험인데, 여기 이론이라고 나왔네. 자, 12월 28일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20만 원. 예수금이죠, 이거. 또 회사 부담분,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는 이건 예수금 아니에요. 회사에서 추가로 지출할 겁니다. 저 4대 보험 중에 본인 부담이 있고 회사 부담분이 있어요. 이거는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전부 다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그러면 전부 다 납부한 게 20만 원, 회사 거 10만 원 해서 현금 30만 원이 나갔고요. 자, 3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직원들 월급에서 공제해서 갖고 있던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20만 원. 10만 원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발생 1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예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급여명세서 여러분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면 이거 받게 되죠. 9월 30일 판매사원 김유신이 9월 급여를 당사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소득세 등 공제액은 그 합계액을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시오. 자, 여기 보시면 김유신, 지급일 뭐 쭉 나왔고 급여계 월급 총액이 180만 원인데 공제 합계 11만 3,920원. 요게 예수금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168만 6,080원은 뭐예요? 지급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개하면 차변의 급여. 자, 아까 급여가 180만 원인가요? 예, 180만 원. 그 다음 예수금. 자, 아까 공제 총액이 11만 3,920원. 11만 3,920원. 자,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출했습니다. 보통예금 103번이죠. 코드번호. 자, 얼마? 168만 6천. 168만 6천 080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동부채는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비유동부채와 총정리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